간이가세의 계산 구조죠. 1점 보시면 70페이지입니다. 1점의 간이가세의 계산 구조인데 납부세액 더하기 재고납부세액 빼기 공제세액 더하기 가산세에서 차가감 납부세액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좀 이상한데요? 우리 일반 과세자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반 과세자 페이지 44페이지 하단표 보세요. 44페이지 하단표 보시면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 300원에서 매입세액 200원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와요. 그 다음에 3개 빼고 1개 더한다고 그랬죠? 근데 70페이지 보시면 매출세액 매입세액 어디 갔어요? 없네요. 없어요. 그냥 바로 납부세액만 있습니다. 납부세액. 그러니까 우리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납부세액인데 얘는 바로 그냥 납부세액만 나오죠. 거기서 재고납부세액이라고 처음 배우는 거 하나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제세액을 빼주는데 그 공제세액 중에 다시 첫 번째가 세금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입니다. 이게 일종의 매입세액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의제매입세액 원래 있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있었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 공제 원래 있었고 가산세 더하시면 차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납부세액을 보시면 과세표준, 화살표를 보시면 돼요. 화살표 보시면 과세표준에 가로 열고 공급대가고 부가세 포함으로 거래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곱하기 부가가치율 곱하시고 곱하기 10%, 세율은 언제나 10% 아니면 영세율이죠. 자, 부가가치율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원래 뭐 어찌 보면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 없는 설명입니다만 좀 그래도 너무 암기하시는 것보다 이해하시는 게 좋으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이라면 간이는 바로 납부세액이 나와요. 바로 납부세액이 나와요. 이 뜻이에요. 자, 내가 매출세액이 100원이고 매입세액이 80원이라면 납부세액이 20원이잖아요. 한마디로 1000원짜리 사가지고 아니지 1000원에 팔았고 띄어온 값, 사온 값이 800원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200원 남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20원인 거죠. 어려워요? 이 부가세 끝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되죠. 한마디로 이게 원가율이 몇 프로짜리 거래예요? 80%짜리 거래죠? 80%짜리 거래니까 한마디로 이익률, 부가된 가치율이 몇 프로예요? 20%잖아요. 그러면 1000원에 사온 거 20% 곱하고 20% 곱해요. 한마디로 20% 남는다는 소리예요. 20% 곱하고 여기에 세율 10% 곱해서 이게 한마디로 그냥 20원이죠. 이해하셨죠? 엄밀히 말하면 이게 1100원이 된다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1100원이 돼요. 그래서 22원 나와요. 엄밀히 말하면 공급 대가니까. 자, 이제 부가가치율이 뭔지 아시겠죠? 71페이지 부가가치율을 먼저 보고 올게요. 주 1번에. 이거는 문제에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전기, 가스, 증기, 수도는 95%가 원가쯤 되나봐요. 그래서 5% 남는다는 소리고요. 소매, 재생용, 판매업, 음식점은 10% 남는다 봐요. 그러니까 90%가 원가라는 소리죠. 거짓말이네. 음식점 많이 남는다고 그러던데. 그쵸? 동그라미 3번의 제조업 등등은 20% 남아요. 즉 80%가 원가고요. 4번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있죠? 부동산 많이 남죠? 불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0%가 남는데요. 아마 70%가 원가고 아마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율이 결정되나 봅니다.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지만 여러분 기억 좀 오래 하시라고. 자, 다시 앞 페이지 오십니다. 거기다 재고납부세액을 더합니다. 이 가장 마지막 토픽, 우리 가장 마지막 시간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게 재고납부세액. 그 다음에 공제세액 빼주는 게 있는데 매입 세금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 예전에 공부할 때 멘붕이 왔는데 우리 간이가세자도 또 빼줘요. 그러니까 이게 부가가치율 20% 곱한다는 소리가 원가 80%를 빼줬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뜻밖의 또 빼준다니까요. 매입 세금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받아온 건도 득자같이 다 빼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하죠. 보다시피 매입세 곱하기 부가가치율인데 매입세 불공제 등 4등 세차토 면접은 당연히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라고 해서 면세 농산물 등 매입세 곱하기 108분의 8 그리고 중소제조업은 104분의 4 뭐 똑같이 빼주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이거 1.3% 2.6%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1년에 딱 한 번. 왜냐하면 7월 달에는 확정신고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내년 1월 25일 날 확정신고 시 만원. 가산세 더 하시면 돼요. 미등록,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는 0.5%, 1%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면 차가감 납부세액이 89%는 부가가치세, 11%는 지방소비세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자, 그 밑에 꽃표시 보십니다.
간이가세자는 납부세액보다 공제세액이 크면 초과금액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환급은 안 해줍니다. 간이가세자는 워낙 세부담이 낮으니까 환급은 안 해줘요. 환급은. 자, 화살표 보시면 환급이 되지는 않는데 이 경우에 가산세는 납부 의무, 뭔 소리지? 이게 가산세는 납부 의무가 있대요.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납부세액이 70원, 공제세액이 100원이에요. 대박. 그러면 마이너스 30원이죠. 환급은 안 해줘요. 근데 가산세 10원이니까 마이너스 30 더하기 10이면 마이너스 20. 여전히 세금은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가 아니고요. 이러면 차가감 납부세액이 70 빼기 100 더하기 10이어서 마이너스 20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70 빼기 100은 마이너스 30이지만 가산세 10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걔는 사라져요. 한마디로 가산세는 내라 이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이런 경우 10원을 냅니다. 한마디로 가산세는 내시는 거예요. 가산세는 꼭 내시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 밑에 얘 일반가세자와 간이가세자의 세액 비교라고 해서 가끔씩 이런 문제 시험이 나오니까 잘 참고하셔야 돼요. 소매역이고 부가가치를 10%로 가정합니다. 이건 줍니다. 문제에서. 그리고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값이 1,600원에 매입해서 3,000원에 매출합니다. 가로 열고 매출 중에 1,000원은 신용카드 발행을 했대요. 그리고 다른 세액 공제 등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금액에는 VAT가 미포함으로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가세자 볼게요. 매출세액은 3,300원이 아니라 3,000원의 10%, 매입세액은 1,600원의 10%, 그러면 납부세액은 140원, 공제세액 중에서 신용카드 발행 공제가 1.3%, 비록 1,000원이라고 신용카드 발행이라고 써있지만 VAT 미포함이니까 그거는 VAT 포함까지 하면 1,1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1,100원에 1.3%니까 14.3원, 그래서 125.7원을 내줍니다. 오른쪽 세로에 여기에 비해서 간이가세자는요. 보다시피 납부세액부터 나옵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액의 간이가치율, 부가가치율 곱하고 부가가치세율 곱하는데 보다시피 3,300원에 계산을 합니다. 3,000원에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3,300원에 계산하고 10% 곱하고 10% 곱해서 33원이 납부세액. 벌써 가운데 서류는 140원인데 얘는 33원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거기에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받아온 걸 또 빼줍니다. 1,600원이니까 160원인 거죠. 그거에 10%, 이것도 10% 곱해요. 10%는 세율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곱하는 거라고요. 꼭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16원, 160원을 다 빼주진 않아요. 언제나 부가가치로 곱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 공제도 1.3%에서 14.3원이니까 뭐야 대박, 2.7원, 거의 50배 차이가 나죠. 50배 차이. 그러니까 간이가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주 1번에 업종별 부가가치를 이미 설명했고요.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를 감안한다는데 이건 국가가 정해주니까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그 밑에 양가로 2번 보세요.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공통사용자산을 공급하면 각 업종의 가중평균 부가가치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열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로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뭔 소리인지는 밑에 나오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주 2번에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공통사용자산을 매입하면 실질규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질규속을 알 수 없으면 위에 있는 양가로 2번은 뭔가 가중평균하라고 했는데 여기 주 2번은 그게 아니라 제일 낮은 부가가치율은 언제나 5%를 적용합니다. 이게 뭔 소릴까요? 예를 볼게요. 소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같이 합니다. 장사를 크게 하시나 보죠? 소매업은 10%짜리예요. 부동산 임대업은 30%짜리여서 문제에서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다음과 같이 매입 매출이 있을 경우 보니까 소매업에서 흰색 박스 보세요. 소매업에서 1,500원에 사와서 2,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1,500원에 자신의 부가가치율 10% 곱하고 세율 10% 곱하면 15원이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2,000원에 부가가치율 곱하고 세율 곱하니까 20원. 그리고 밑에 또 흰 박스 하나 더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도요. 사올 때 2,500원에 사왔고 30% 곱하고 세율 10%니까 매입세액이 75원, 매출세액은 3,000원에 팔았으니까 3,000원 곱하기 30% 곱하기 10%여서 90원. 자, 근데 하필이면 파란색 박스를 보십니다. 이 파란색 박스는 하필이면 소매업과 도매업에 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같이 화세표가 들어오고 있어서 또 같이 화세표가 나가고 있죠. 이게 서로 이제 우리 6장에서 배웠던 과세면세 겸용이잖아요. 겸용. 얘는 과세면세 겸용이 아니라 다 과세긴 한데 부가가치세 중에서 간이가세율이 지금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거죠. 자, 공통으로 판 거 보세요. 공통으로 판 게 1,000원이면 여기는 밑에 꽃표시 보시면 소위 가중평균 부가가치를 곱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죠? 소매업아, 네, 너 얼마 팔았니? 2,000원이요. 그래? 너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몇 프로인데? 저 10%요.
알았어. 야, 부동산 임대여봐. 예? 너 얼마치 팔았니? 3,000원이요. 너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얼만데? 저요? 30%였나요? 30%요. 이렇게 하면 딱 가중평균 되는 거 알죠? 그게 11, 22%? 22% 나오니까 이제 매출세액, 공통매출세액이 22원 나오고요. 공통매입세액도 1,000원 사왔으니까 곱하기 가중평균 22% 하는 게 아니고 공통매입은 이상하게 제일 낮은 간이가치율은 5%. 납세자한테 불리하죠. 이 낮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간이가세자는 워낙 세금을 조금 내니까 이렇게 공통매입은 규속이 불분명하면 얘처럼 가중평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제일 낮은 가치율인 5%.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주 3번 과세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위에는 엄밀히 말하면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자가 아니고 한 사업장 안에 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서로 다른 부가가치율이 있는 거고 얘는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자의 공통사용재산 매입시입니다. 이때는 실제 규속에 따라서 계산하되 실제 규속할 수 없으면 공통매입세 곱하기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안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주 4번에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 공제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워왔던 의제매입세 공제를 간이과세자가 받는다는 것밖에 차이점이 없고요. 특별히 어려울 건 없어요. 우리 의제매입세액의 정의가 뭐였죠? 사올 때 뭘로 사와요? 사올 때 면세로 사와서 팔리는 게 뭐가 돼야 돼요? 과세가 돼야 하는 게 의제매입세액 공제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적용 대상에 음식점업 및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용역의 공급이 과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말씀은 드린 적 있죠, 많이. 그래서 음식점 및 중소제조업을 영위합니다. 과거에는 음식점만 됐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간이과세자는 제과점, 제조업 이런 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롯데제과 이런 데 혜태제과가 우리 개인 사업자이면서 간이과세자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조업 자체가 업종의 제한상 우리 간이과세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특이하게 업종 하나밖에 안 됩니다. 업종 하나. 그게 뭐라고요? 음식점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중소제조업도 추가가 됐는데 음식점업 위주로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음식점업 및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용역의 공급이 과세가 되는 경우죠. 우리 배웠던 정의죠. 면세로 사와서 과세로 팔리는 거. 화살표 보시면 일반 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 및 중소제조업에만 해당하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동그라미 2번 농어민으로부터 매입시 특례라고 해서 음식점업의 경우 거래 증빙 발급이 곤란한 농어민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은 나의 과세 공급 대가의 5%까지는 의제매입 공제 신고서 A4 양식 이렇게 딱 국세청에 있는 A4 양식이거든요. 이 신고서만 제출해도 내가 사온 거에 대한 별도의 구입 증빙이 없더라도 공제 가능하죠.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게 면세로 농축수 임산물을 사와서 가세로 만드는 거니까 대부분 농산물 같은 걸 사오는 건데요. 농산물을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사오면 그나마 증빙을 발급해 주는데 농민으로부터 직접 사오면 증빙 발급을 못 받아오거든요. 내가 국세청한테 우리 면세로 농축수 임산물 사왔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국세청이 안 믿어준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농민한테 아무것도 못 받아와도 소위 A4 양식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내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이미 배웠어요. 근데 얘는 간이과세자인데요. 이 친구도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내면 되긴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공급 대가의 5%까지만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5%까지만 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의 공제율은 일반 과세자와 동일해서 일반 음식점은 108분의 8, 과세 유용장소 중소제조업은 104분의 4입니다. 대부분 아마 시험에서는 간이과세자면 특히나 108분의 8이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죠. 주 5번입니다. 납부 의무 면제죠. 자, 양가로 1번의 적용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가 2,400만 원의 아예 미만인 경우 뭐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2,400만 원도 채 1년에 안 되는 거죠. 2,400만 원도 채 안 되시는 분들은 납부 의무 면제라고 해서 아예 부가세를 내지 않게 해줬죠. 자, 양가로 2번의 의무를 보시면 양가로 2번 의무 납부 의무만 면제이므로 사업자 등록 의무, 그 다음에 신고 의무, 그 다음에 일반에서 간이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 의무만 면제고
사업자 등록 당연히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도 당연히 하셔야 하고요. 신고한다니까요. 납부 의무가 면제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면 재고납부세액, 아직 안 배웠는데 옆에 있는 9.3에 재고납부세액과 이런 것들도 의무는 있다는 소리입니다. 양가로 3번의 신규 사업 개시자, 잘 보세요. 신규 개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말까지의 공급대가로 12개월을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월환사라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신규 사업자가 채 2,400이 넘는지 안 넘는지, 즉 납부 의무 면제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월환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한 달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12달 2,400 정도, 채 200이 안 되시면 이게 이제 환산해봐야 아마 납부 의무 면제점이 나올 겁니다. 양가로 4번에 가산세 적용 배제인데요. 납부 의무 면제자는 가산세 적용을 아예 배제하죠. 좋네요. 단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합니다. 가로 열고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부에 등록된 사업 수혜지가 없는 경우 적용 안 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명확한 픽스되어 있는 사업성 수혜지가 없으면 이거는 뭐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박스 보시면 납부 의무자의 미등록 가산세는 맥시멈 공급대가의 0.5%, 1%가 아니고요. 5만 원 중에 맥시멈 큰 금액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양가로 5번에 환급이죠.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이런 머저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거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이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 즉 올해 12개월인데요. 올해 12개월이에요. 직전이 아니라 저 표에 제일 윗줄에 있잖아요. 올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채 2,400이 안 돼서 납부 의무 면제인 사람이 굳이 국세청에 내년 1월 25일까지 금액을 납부하면 이걸 이제 두 글자로 바보 또는 빙신, 세 글자로는 머저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변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당연히 환급해줘야죠.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점의 간이과세의 절차 규정이죠. 양가로 1번의 확정신고.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세기간이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는데요. 뭐 일반 과세자하고 똑같죠. 다만 일반 과세자는 6개월을 자른다는 건데 이 사람은 1년을 자른다는 것 빼고는 뭐 똑같습니다. 양가로 2번 영수증의 발급입니다. 재화 영역을 공급 시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 아무리 거래 상대방이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간이과세자의 실무상 가장 큰 뭐 난점, 단점,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한다는 거.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분은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양가로 3번 합계표의 제출이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 열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함으로 제출할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4번의 결정경정 및 징수, 일반 과세자의 규정을 그냥 준용해서 똑같이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보시면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가 있죠. 많이 좀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는 보다시피 계산 구조라든지 이런 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표를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네요. 가운데 세로가 일반 대상, 일반 과세자, 오른쪽 세로가 이제 간이과세자가 되겠습니다. 양가로 1번의 적용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VAT 구조도 지울까요? 어차피 일반 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이 구조하고도 조금 다르니까. 자, 보시면 일반 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과세 사업자가 이제 일반 과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과세자는 누군지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간이과세자만 거꾸로 아시면 되니까. 동그라미 2번에 당연하지만 법인사업자 다 여기 포함되고요. 오른쪽 세로는 여기에 비해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인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안 됩니다. 양가로 2번에 배지업종이 있는데요. 일반 과세자에는 그런 배지업종이 따로 없어요. 뭐 업종에 따라서 일반이 안 된다 그런 건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광업, 제조업 등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 배제돼 버리면 할 수가 없죠. 이 간이과세 배제가 뭔지는 이미 설명을 드렸었고요.
양가로 3번의 포기제도. 일반 과세자는 포기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보다시피 간이과세를 포기한 다음에 일반 과세자로서 변경 가능하죠. 이론상은 변경 가능합니다. 별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론상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의 세금계산서 발급이죠.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인데 여기에 비해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이과세자의 최대 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최대 단점. 자, 그리고 양가로 5번의 예정 신고납부는 일반 과세자는 당연히 신고납부를 합니다. 즉 7월 25일, 내년 1월 25일 뿐만 아니라 사이사이 예정에도 4월 25일, 그 다음에 10월 25일 날에도 예정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가로 열고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예정 때는 고지납부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 세로 보시면 간이과세자는 그냥 예정 신고납부 의무가 없고 예정 고지죠. 7월 25일자, 1년을 반토막 내면 7월 25일자.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의 납부 의무 면제인데요. 일반 과세자는 뭐 그런 거 없는데 간이과세자는 공급 가액 아니고요.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양가로 7번은 가산세인데요.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등록 관련 가산세도 공급가액 1%인데 오른쪽 세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없고요.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 대가의 0.5% 반토막 내서 좀 줄여주고 있죠. 양가로 8번에 매출세액의 계산 보면 공급가액 곱하기 세율, 근데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 곱하기 부가가치율 곱하기 세율로 계산하고 있고요. 양가로 9번에 대손세액 공제라는 규정이 일반 과세자는 있죠. 뭔지 알죠? 내가 10억 팔았는데 11억 되었을 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부가세 1억을 돌려주는 제도고요. 거기에 비해서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 공제의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양가로 10번 매입세액 공제,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도 안타깝지만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아까 1,600원에 사왔어도 1,600원에 10% 곱하라고 그랬죠. 이 10%는 세율이 아니라 아까 소매업인가의 부가가치율이었던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죠? 양가로 11번 의지매입세액 공제도 일반 과세자는 업종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제조업자의 농어민 매입세액은 의지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거기에서 간이과세자는 음식점하고 중소제조업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과세 공급 대가의 5%까지만 농어민의 매입의 경우는 의제매입 공제 신고서만 있으면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챕터 9.3을 보시면 재고 매입세액과 재고 납부세액입니다. 자, 잘 보세요. 내가 간이었는데 이게 마지막 챕터예요. 마지막 챕터예요. 소챕터.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 유형이 변경이 됐어요. 과세 유형 변경. 우서할까요? 우러할까요?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 유형이 변경됐다는 소리는 기존의 나의 매출액이 매우 작았는데 이 매출액이 드디어 이제 뭐 4,800을 넘어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 거예요. 웃어야죠. 근데 어찌 보면 부가세 측면에서는 간이는 세금을 되게 조금 내는데 일반은 세금을 많이 내요. 나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내러 가는 거라고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박스 보시면 내가 기존에 부가가치율이 30%였다면 잘 보세요. 내가 기존에 1,000원짜리 여기에 부가세 얼마 붙어 있어요? 부가세 100원 붙어 있죠? 이 100원짜리를 사와봐야 내가 기존에 간이었으니까 얼마밖에 공제가 안 돼요? 30원밖에 공제가 안 됐을 겁니다. 어려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세금 더 내러 죽으러 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내가 일반 과세자였으면 1,000원짜리에 부가세 100원 붙여서 사왔을 경우 얼마를 공제를 풀로 받았겠습니까? 100원을 풀로 받았겠죠.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일반에서 간이로 바뀔 때 지금 안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매출 는 건 좋지만 죽으러 가죠. 세금 많이 내러. 그럴 때 추가로 얼마를 더 빼줄까요? 추가로 70원을 더 공제해 주는 것을 바로 재고 매입세액 공제라고 부릅니다. 한번 박스 좀 읽어볼까요? 박스 읽어볼게요. 기존에 간이과세자로서 상품 구입 대가가 110원. 미안합니다. 동그라미 하나씩 뺄게요. 네? 동그라미 하나씩 뺄게요. 110원 가로 열고 VAT 10원이 포함.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도 10원에 30%인 3원만 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음 줄 만약 처음부터 얘가 일반 과세자였으면 10원을 풀로 받았겠죠. 맞죠? 맞죠? 그러면 즉 과세 유형이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되면서 과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던 70원이 아니라 이번에 7원에 대해서 추가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바로
재고 매입세 공제입니다. 되게 좋은 제도예요. 재고 매입세 공제 공식은 결국은 10원에 30%라고 하면 좋은데 공식은 좀 어렵죠. 110원 부가세 포함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간이가세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포함으로 거래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에 110분의 10을 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10원을 곱해요. 곱하기 1 빼기 t%. t라고 하면 세율이라고 의미하니까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을 빼요. 1 빼기 부가가치율. 즉 1 빼기 30%. 그래서 7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뭔 소린지 알죠? 좋은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재고 매입세액하고 재고 납부세액이 나와 있는데 재고 납부세액은 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반대. 재고 납부세액은 뭐냐면 거꾸로 일반 과세자가 갑자기 매출액이 폭망합니다. 폭망. 그래서 간이가세자로 바뀝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어요. 여러분,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더럽죠. 왜 더럽냐면 내 매출액이 4,800도 안 돼? 나 망했구나 이 뜻인데요. 어떤 면에서 부가세 측면에서는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면 세금이 늡니까 줍니까?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면 세금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자, 근데 국세청이 딴지 걸어요. 야, 너 지금 세금 줄지? 기분 좋지? 너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110원짜리 즉 부가세 포함해서 110원에 사오면 10원을 다 매입세 공제해줬는데 너가 만약에 처음부터 간이었으면 33원밖에 공제 안 되잖아. 이번 기회에 얼마를 뱉어내고 가라? 7원을 더 공제받고 가는 게 아니라 7원을 더 뱉어내고 가라. 재고 매입세액 뒤에 공제라는 표현이 붙고 재고 납부세액은 뒤에 납부라는 표현이 붙으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자, 의무부터 읽어보죠. 의미.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 시 당초 간이가세자로서 일반 과세자보다 부족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일반 과세자로 변경 시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 재고 납부세액은 그게 아니라 거꾸로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 시 당초 일반 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보다 과다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간이과세자로서 변경 시에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 거꾸로입니다. 정확히. 자, 계산 대상 볼게요. 양가로 이번에 과거에 매입세 공제받은 자산, 얘도 과거에 매입세 공제받은 자산, 같은 자산이죠. 반가로 1번 재고품, 반가로 2번 매입한 감가상각자산, 반가로 3번에 자가건설 제조한 감가상각자산, 반가로 4번에 건설 중인 자산 등이 있습니다. 자, 재고품부터 보죠. 재고금액 곱하기 110분의 10 곱하기 1 빼기 부가가치율. 얘는 재고금액 곱하기 왜 100분의 10이지? 얘는 일반 과세였으니까 처음부터 거래할 때 110으로 거래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100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100으로 가정하니까 100분의 10이겠죠. 곱하기 1 빼기 부가가치율. 됐죠? 반가로 이번에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은 재고금액이 아니고 취득가액 곱하기 1 빼기 50% 곱하기 경과된 기간수. 선생님 지금까지요 1 빼기 25% 했는데 얘네 왜 50% 합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간이과세는 한기가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니까 6개월에 25%였으니까 얘는 그냥 1기는 무조건 50%죠. 그래서 취득가액 곱하기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내려갔을 테니까 1 빼기 50% 곱하기 경과기간수 곱하기 110분의 10은 바뀌지 않죠. 얘가 왜냐면 재고 매입세 공제라 즉 간이과세였으니까 곱하기 1 빼기 부가가치율. 오른쪽 세로 재고납부세액은 취득가액 곱하기 1 빼기 25%. 얘는 왜 25%인지 알죠? 얘는 아직은 재고납부세액 즉 일반과세였으니까 6개월 기준으로 25% 곱하기 100분의 10 곱하기 1 빼기 부가가치율. 반가로 3번 자가건설 제조한 감가상각자산은 재고 매입세 공제 곱하기 1 빼기 상각률 곱하기 경과기간수 곱하기 1 빼기 부가가치율. 자, 그리고 반가로 4번의 건설 중인 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 관련 매입세 곱하기 1 빼기 부가가치율. 이렇게 해서 앞에 금액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자, 여기에 꽃표시 1번을 보면 약간 짜증나는 규정이 있습니다. 꽃표시 1번 그 재고품이란 상품, 제품, 가로 열고 반제품 및 제공품 포함, 재료, 부재료 포함이기 때문에 이게 소위 열거주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저장품이 열거 안 됐죠? 그럼 저장품은 안 돼요. 저장품은 안 돼요. 열거주의에서 열거된 것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꽃표시 2번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 이거 꽃표시 2번하고 꽃표시 3번하고 서로 비교하셔야 돼요. 네? 꽃표시 2번은 어디에 있죠? 꽃표시 2번은 재고매입세 공제, 우리한테 좋은 거죠. 재고매입세 공제의 재고금액 구하는 방식이고, 꽃표시 3번은 재고납부세액, 우리한테 불리한 거죠. 재고납부세액의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시 재고금액을 구하는 방식인데 두 개가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꽃표시 2번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취득가액. 알았어. 그거 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까 이거 가로 열고 내가 기존에 간이가세자로 거래했으므로 부가세 포함 금액을 집어넣으니까 110분의 10을 하라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만약에 이 금액이 없으면
재고매입세 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아요. 웃긴 놈들이죠. 취득가액이 확실치 않으면 재고매입세 공제를 혜택을 안 해준다니까요. 웃긴 놈들이네요. 그 다음 곱표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이죠.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가액 기존에 일반가세로 거래했으므로 부가가세 제외이고 이 금액이 없으면 재고품 등의 시가에 의해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래. 이런 진짜 말이 안 되는데요. 재고매입세 공제는 취득가액 없으면 무시. 재고납부세액은 취득가액 없으면 끝까지 시가를 구해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려잖아요. 기분 나쁘죠. 상당히 기분 나쁜 규정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곱표지 4번 건물 구축물은 10%. 왜냐하면 원래 5%인데 이게 1년이 한기니까 곱하기 2해서 건물 구축물의 경우 쟤는 그냥 여전히 5%. 그 다음에 곱표시 6번 부가가치율 잘 보셔야 돼요. 과세유형 변경일의 직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업종된 부가가치율 적용합니다. 즉 지난 몇 년 동안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자주 바뀌었으면 곱표시 6번이 중요한데 현재 부가가치율은 거의 몇 년 동안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세유형 변경일의 직전일, 그날이 아니라 직전일, 7월 1일 날 변경됐으면 6월 30일 직전일에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라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 말 자체가. 왜냐하면 부가가치율이 잘 안 바뀌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날로 하든 그 직전일로 하든. 곱표시 7번 재고납부세 계산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의해서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과거 매입 시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절차 규정 비교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 이해독하실 때 천천히 보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읽어보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까지 강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